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커플의 고영진입니다. 혹시 신차 길들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차 길들이기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바로 출고가 된 신차를 엔진과 차체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살살 운행하면서 길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고 구매를 많이 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슈퍼커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서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크는 신차 길들이기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하는 게 좋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의견이 분분한 것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차 길들이기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혼다 슈퍼커브 사용자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길들이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500km를 주행하는 동안에는 모터사이클의 향후 신뢰성과 성능을 위해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잘 보시면 권장이 아닙니다. 준수하라고 나와 있죠. 이대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최대 스로틀 출발과 급가속을 피하십시오. 급제동과 급격한 저단 변속을 피하십시오. 조심스럽게 주행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하면 살살 운전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고, 만약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엔진의 구조를 이해하면 길들이기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엔진 속 실린더를 피스톤이 왕복하면서 분명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초반에는 마모된 가루가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옛날보다 엔진 기술이 좋아지고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마모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엔진에 엄청난 마모를 줄이고 엔진의 제대로 된 성능을 위해 거의 모든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길들이기 기간 동안 엔진 오일의 색깔이 과연 얼마나 변해갈까? 그래서 슈퍼커브를 신차로 출고하고 길들이기 500km 주행하기까지 100km 간격으로 엔진 오일의 색깔을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로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객관화된 자료는 아니기에 대충 이 정도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주행키로가 5km 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 혼다 모터사이클 센터랑 집이 3km밖에 안 되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오고 신차 상태의 엔진 오일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원래 엔진 오일은 휴지에 닦으면 이물질 유입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색깔 확인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휴지 윗부분을 보시면 살짝 누리끼리하게 기름이 묻어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첫 오일이 너무 투명해서 여러 번 찍었더니 기름이 좀 넓게 번져 있네요. 그 다음 2019년 7월 12일 주행키로 113km일 때의 엔진오일 색깔을 보시겠습니다. 100km만 주행해도 엔진오일 색깔이 뚜렷하게 노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의 마모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2019년 7월 23일 208km 주행했을 때입니다. 노란색이 좀 더 진하게 누리끼리한 색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2019년 8월 2일 314km 주행을 했을 때입니다. 누런 계열에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탁해지는 색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2019년 8월 8일 401km 주행했을 때입니다. 이전만큼의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점점 더 색이 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 8월 12일 555km를 주행했을 때입니다. 오일 체크 시기를 살짝 놓쳐서 50km 정도 더 지나긴 했지만 다행히 오일 교환 전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누런기가 없어지고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차 출고부터 길들이기 기간인 주행거리 500km까지 엔진오일 색깔 변화를 한 번에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처음 100km까지가 제일 변화가 큽니다. 그만큼 마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구간부터는 처음보다는 조금 느리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0km 정도 되었을 땐 이미 누런기가 없어지고 갈색빛이 감돌기 시작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엔진오일이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갈아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탈까 아니면 오일을 교환할까 잠시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사용 설명서 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길들이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초반에 마모되어 나오는 불순물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쯤에서 한 번은 갈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이 함께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혼다 모터사이클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슈퍼커브를 신차로 구입을 하면 정말 좋은 것이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초회 무상 점검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엔진오일 무상 교환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첫 오일을 무료로 교환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보통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교환하면 엔진룸에 남아있는 잔유 오일이 섞이게 되어 신차 출고 때처럼 맑고 투명한 색깔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면 오일을 교환하면 과연 얼마만큼 깨끗해질까? 라는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오일 색깔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짠! 예상보다 색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완전 신차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맑은 느낌입니다. 이쯤에서 오일 색깔 체크는 그만둘까도 했었는데 이왕 한 김에 1000km 되면 또 얼마나 색이 진해져 있을지 궁금해서 2019년 8월 25일 1007km 되었을 때 엔진 오일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맑은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갈색빛이 감돌고 있네요. 참고로 설명서에 길들이기 기간은 500km 정도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경험상 1000km까지는 엔진이 좀 뻑뻑하고 가속도 느리고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차 부드러워지더니 가속도 좋아지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주행하는 감이 돌았어요. 그제서야 길들이기가 완전히 마무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커브는 신차 출고부터 얼마의 간격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참고할 내용은 슈퍼커브의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점검 주기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엔진오일 부분을 보시면 처음 1000km의 교체, 다음 6000km의 교체, 그 다음 12000km의 교체, 그 다음 18000km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길들이기 하는 처음만 1000km이고 나머지는 모두 6000km의 간격으로 교환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6000km 오일을 갈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이 기준은 보통 테스트 목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쾌적하게 주행했을 때의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 주행 환경은 사계절에 따른 기후 변화와 운행하는 지역의 환경, 도로 여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치의 70에서 80% 수준에서 오일을 갈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000km 곱하기 70%는 4200km가 나옵니다. 아무리 늦어도 4000km가 넘기 전에 엔진 오일을 꼭 갈아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슈퍼커브를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대리점에서 신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혼다 모터사이클에 보증 등록이 되면서 정식 고객으로 등록이 되죠. 신차 구매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문자가 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은 4000km마다 교환하라고 안내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수치와 거의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4000km마다 교환하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약간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로 안내된 수치 역시 평균적인 환경에서 일명 선비주행이라고 불리는 시속 50에서 60km 정도 주행할 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대부분 고 RPM 영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슈퍼커브 같은 저배기량 바이크만 보더라도 시속 70에서 80km로 달릴 때면 이미 엔진은 굉음을 내면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 특징을 감안해서 엔진을 설계하긴 했을 테지만 어쨌든 저배기량 바이크는 엔진의 한계점에 가까운 상태로 주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진오일 색깔 변화에서도 보셨듯이 주행 키로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적정한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순정오일에 가까운 광유는 2000km마다 보다 고성능의 합성유는 3000km마다 교환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2000km마다 교환해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엔진오일의 특성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엔진오일은 주입이 된 이후에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건데요. 변질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오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환해줘야 하죠. 그래서 아까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문자에 매 12개월이라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기온 변화가 심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하면 6개월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주행 키로와 개월수 중에 먼저 다다르는 주기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단거리 주행이나 주말마다 레저로 잠깐 타시는 분들은 주행키로가 많이 안 나올 테니까 6개월 주기로 교환하시면 되고,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시거나 생업으로 배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2000km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차 출고 후 길들이기를 거쳐 엔진오일 교체 주기까지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길들이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스로틀을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두고 주행을 할지, 엔진오일 교환 시기는 어떤지,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0km에서 500km까지는 길들이기를 이제 한참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은 3분의 1 정도까지만 개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속도는 50에서 60km 정도, 그 이상 넘지 않게 주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km 도달을 했을 때 엔진 오일을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500에서 1000km까지입니다. 길들이기가 한참 진행되어서 중간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로틀은 3분의 2 정도까지 처음보다 조금만 더 개방해서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는 한 60에서 70km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km 도달하면 엔진 오일을 한 번 더 갈아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1000km에서 2000km까지입니다. 이때는 이미 길들이기가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로틀은 이제 풀 스로틀까지 전체 개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km 정도까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속도를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2000km 도달을 하면 한번 오일을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00에서 4000km, 4000 다음에 6000km, 그 다음에 8000km, 이렇게 2000km 이후부터는 길들이기가 다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스로틀도 자유롭게 조작을 하시면서 도로 규정 속도에 맞게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2000km 간격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6개월이 먼저 도달하게 되면 6개월 간격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바이크마다 또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만 보시고 각자 본인에 맞게 응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